여기 두 개의 도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보바이고 하나는 키키입니다. 어느 쪽이 보바이고 어느 쪽이 키키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보바나 키키와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왠지 모르게 왼쪽의 도형이 키키이고 오른쪽의 도형이 보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1929년 볼프강 켈러가 처음 발견한 보바 키키 효과는 비록 간단해 보이지만 언어학계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언어학계의 대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잠만, 그 전에 언어의 자의성이란 뭘까요?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내용과 언어의 형식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이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집이라고 발음되지만 영어에서는 house, 스페인어에서는 casa, 일본어에서는 이에, 아랍어에서는 men스, 러시아어에서는 dom 등 다양한 언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음됩니다. 이와 같이 언어마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형식은 매우 다릅니다. 때문에 언어의 내용과 언어의 형식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하지만 다시 보바와 키키로 돌아가 봅시다. 언어의 자의성 이론에 따르면 대상과 형식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 도형을 키키라고 부르는 사람의 비율과 보바라고 부르는 사람의 비율은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에 따르면 이 도형을 키키라고 부르는 사람의 비율이 98%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이 효과는 나이, 문화권, 언어 사용권을 불문하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3일의 화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95% 이상의 일관성이 나타났고 심지어 생후 4개월 신생아들에서도 보바키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바키키 현상의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각 단어를 발음할 때의 입모양과 대상 사이의 연관이 무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무는 성대에 떨림이 느껴지는 유성음이며 우는 입술이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입니다. 이런 발음의 특징으로 인해 우바는 무겁고 동그랗다는 느낌이 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크는 바람이 시원하게 긁히는 무성음이며 이는 입술이 평평해지는 평순 모음입니다. 때문에 키키는 가볍고 뾰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유성음, 비음, 수는 후절 모음이 들어간 단어는 곡선형의 도형과 연관지어지는 경향성이 강하고 무성음, 파여을음, 전설 모음이 들어간 단어는 직선형의 도형과 연관지어지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바키키 현상은 단순히 둥근 도형과 뾰족한 도형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바꿔서 보바와 키키 중 하나는 빠르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느리다라는 뜻이라면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무바가 느리다, 키키가 빠르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바 키키 효과는 도형의 무형뿐만 아니라 속도, 명암, 온도, 맛 등의 다양한 변수에서 발견됩니다. 현재 언어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공감각적 현상과 비슷한 의미를 가져쓰면서도 조금 다른 의미인 아이디어스테이지아 현상과 여러 대상들 사이의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시멘틱 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더 깊게 울려 퍼집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둠과 유성음을 연관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언어에서 보바키키 현상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예를 들자면 가시, 가볍다, 빠르다, 밝다 등의 어휘에서는 주로 무성음과 전설 모음이 발견되고 둥글다, 무겁다, 느리다, 어둡다 등의 어휘에서는 주로 유선음과 후설 모음이 발견됩니다. 때문에 해당 언어의 문외한인 사람한테 그 언어의 여러가지 어휘를 준 뒤 분류해보라고 하면 50%보다 조금 더 좋은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화자들에게 페루어의 몇 가지 단어를 보여준 뒤 이 단어를 새와 관련된 단어와 물고기와 관련된 단어로 분류해보라고 시켰을 때 무려 58%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수백 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무작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직 그렇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보바키키 효과는 실존하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언어의 모든 어휘에서 다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보바키키 효과로 언어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현재에도 보바키키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밝혀질지 기대됩니다.